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제가 언급할 로봇 테마 관련 종목들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최근 라스베이거스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CES 2026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가 열리는 이 자리에서 충격적인 발표가 쏟아진 겁니다. 크게 세 가지 뉴스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뉴스,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실물로 공개했습니다. 유튜브 영상에서만 보던 그 로봇이 실제로 사람들 앞에 선 겁니다. 백플립하고 파쿠르 하던 그 로봇이 드디어 연구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두 번째 뉴스, 현대차 그룹이 연간 3만 대의 아틀라스를 생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단순한 시연이 아닙니다. 실제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겠다는 겁니다. 2026년 전체 물량은 이미 현대차 그룹과 새로운 AI 파트너에게 배정이 완료됐다고 합니다. 세 번째 뉴스, LG전자가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 클로이드를 공개했습니다. 이건 소파에 부딪히며 돌아다니는 로봇 청소기가 아닙니다. 두 팔과 두 손을 가진 전신 휴머노이드입니다. 떨어진 양말을 집어 올리고 주방 캐비닛을 열어서 간식을 꺼내고 빨래를 분류하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자회사로 편입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1조 원 넘게 투자했습니다. LG전자는 로보스타, 로보티즈, 엔젤 로보틱스 지분을 조용히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럼 왜 글로벌 빅테크부터 국내 대기업까지 모두 로봇 시장에 올인하는 걸까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CES 2026 현장에서 가장 큰 화제가 된 건 로봇의 다리가 아니었습니다. 로봇의 팔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손이었습니다. 아틀라스의 핵심은 손입니다. 손가락과 손바닥에 촉각 센싱이 탑재되어 있어서 물건을 줄 때 압력과 미끄러짐을 실시간으로 감지합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로봇이 걷고 뛰는 건 기술 시연일 뿐이고 로봇이 돈을 벌기 시작하는 순간은 손으로 물건을 짚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공장에서 조립을 하고 물류센터에서 분류를 하고 사람 대신 일을 하려면 결국 모든 작업은 손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산업의 진짜는 다리가 아니라 손입니다. 손이 해결되지 않으면 로봇은 평생 시연용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머스크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휴머노이드의 성공은 손의 자유도에 달려있다고 했는데요. 제가 이 로봇 투자 패턴을 자세히 분석해보니 명확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로봇 시대의 진짜 승자는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 아닙니다. 로봇의 손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로봇손 기술을 가진 한국 기업들이 있습니다. 메타와 협업하는 기업, 글로벌 빅테크에 납품하는 기업,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까지. 이 기업들은 아직 시장에서 제대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CES 2026 이후 엄청난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봇이 왜 핵심인지 명확하게 설명드리고 이 흐름을 주도할 국내 대박 종목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고 로봇 시대의 핵심 투자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들을 설명하기 전에 왜 로봇손이 이렇게 중요한지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봇을 볼 때 결과물을 봅니다. 휴머노이드가 춤추는 것, 계단을 오르는 것, 백플립하는 것. 하지만 이 산업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걸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는 건 바로 병목입니다. 그리고 그 병목의 정체는 놀랍게도 손입니다. 왜 손일까요?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 책상 위에 있는 컵이나 핸드폰, 키보드, 이 모든 물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전부 인간의 손에 맞춰서 디자인됐다는 겁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손을 기준으로 모든 도구를 만들어 왔습니다. 석기시대 돌도끼부터 지금 여러분이 쓰는 스마트폰까지, 문고리, 자동차 핸들, 공장 기계 버튼까지 전부 인간 손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시대가 오면 선택지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모든 도구를 로봇 전용으로 새로 만드는 것. 수십억의 물건을 전부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비용이 천문학적이죠. 두 번째, 로봇을 인간처럼 만드는 것. 인간 손과 똑같은 로봇 손을 만들어서 기존 도구를 그대로 쓰는 겁니다. 어느 게 효율적일까요? 당연히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인간의 손이 얼마나 복잡한 구조인지 아십니까? 인간의 손에는 약 27개의 뼈가 있습니다. 34개의 근육이 있고 수천 개의 신경이 분포해 있습니다. 관절은 20개 정도입니다. 특히 엄지손가락은 5개 이상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어서 가장 복잡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로봇도 사람처럼 이걸 구현해야 합니다. 이에 비해 다리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큰 모터 몇 개면 됩니다. 하지만 손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작은 모터가 20개 들어가야 하고 각 손가락에는 압력 센서와 촉각 센서, 그리고 위치 센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정보를 0.1초 만에 처리해야 합니다. 로봇이 계란을 집을 때 너무 세게 주면 깨져버리고 너무 약하게 주면 떨어뜨립니다. 인간은 이걸 무의식적으로 하지만 로봇 세계에서는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 숫자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로봇 원가에서 손이 차지하는 비중이 17.2%입니다. 이건 어깨나 허리 관절의 14%보다 높습니다. 로봇 한 대 원가를 1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손만 1,720만 원이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손가락 하나의 모터가 수없이 들어가고 관절이 계속 움직이니까요. 고장 가능 지점이 손 하나당 100개가 넘습니다. 로봇에서 가장 고장 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손입니다. 2024년 10월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내부 토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든 휴머노이드는 아직 1단계에 있다. 1단계가 뭐냐면 하드웨어 신뢰성 확보입니다.
고장률을 0.1% 이하로 낮추고 1년 연속 작동을 실증하는 단계죠. 그리고 그 1단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손입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로봇손 기술을 먼저 해결하는 기업이 휴머노이드 시장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의 주가는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로봇손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핵심 기술은 뭘까요? 투자자로서 이 구조를 이해하면 왜 특정 종목을 선택해야 하는지 명확해집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바로 자유도와 촉각 센서, 그리고 액추에이터입니다. 첫 번째, 자유도입니다. 자유도란 로봇이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의 개수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유도가 높을수록 더 정교한 동작이 가능합니다. 인간의 손은 20개에서 25개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마다 3개에서 5개의 움직임 축이 있죠. 그런데 테슬라 옵티머스의 손은 어떨까요? 공식 발표로는 22개 자유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MIT와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로봇공학 박사들이 분석한 결과 구현 정밀도는 7개 자유도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겉으로는 20개지만 실제로는 절반도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한국 기업 워닝로보틱스가 만든 알레그로 핸드 VO는 16개 자유도를 구현했습니다. 테슬라 실제 자유도의 2배 이상입니다. 기술적으로 테슬라보다 앞선 로봇손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촉각 센서입니다. 로봇손이 물건을 집으려면 압력을 느껴야 합니다. 계란을 집을 때와 돌을 집을 때 힘이 달라야 하니까요.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촉각 센서입니다. 메타가 개발한 광학식 촉각 센서가 지금 가장 앞서 있습니다. 이 기술이 뭐냐면 손끝에 고해상도 카메라를 탑재해서 물체의 형상, 압력, 텍스처까지 이미지로 시각화하는 겁니다. 손끝에서 빛을 쏴주는 이유는 어두운 환경에서도 정확하게 촉감 데이터를 인식할 수 있도록 카메라의 시야를 보조해주기 때문입니다. 1g 단위까지 실시간 감지가 가능하고 센서 내부에 AI 프로세서가 내장되어 있어서 압력, 진동, 온도 같은 촉감 데이터를 즉시 분석하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잡는 손이 아니라 느끼고 해석하고 스스로 반응하는 지능형 손입니다. 세 번째, 액추에이터입니다. 액추에이터는 로봇의 근육 역할을 하는 부품입니다. 전기 신호를 받아서 실제로 관절을 움직이게 만드는 핵심 부품이죠. 모터는 매우 빠르게 회전합니다. 하지만 로봇이 물건을 집을 때는 느린 속도로 강한 힘을 내야 합니다. 이 모터의 빠른 회전을 느린 속도의 큰 힘으로 변환하는 것이 액추에이터 역할입니다. 더 복잡한 것은 힘의 조절입니다. 아이의 손을 잡을 때는 매우 부드러운 힘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나노 단위로 제어해야 합니다. 로봇 손가락 하나에 액추에이터가 서너 개씩 들어가고 손 전체로 보면 20개가 넘죠. 그래서 고성능 소형 액추에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글로벌 로봇 기업들의 최대 과제입니다. 현재 글로벌 액추에이터 시장에서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가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이 이 영역에서 기술력을 입증하면 가격 경쟁력까지 갖출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유도는 로봇의 정교함을 결정합니다. 촉각 센서는 로봇 손의 감각을 결정합니다. 액추에이터는 로봇 손의 힘과 속도를 결정합니다. 이 세 가지 기술을 동시에 갖춘 기업이 로봇손 시장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 기업들이 모든 영역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타는 자신들의 촉각 센서 기술을 한국 기업에 제공했습니다. 왜 미국 빅테크가 한국 기업을 파트너로 선택했을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도 앞으로 로봇손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추천주를 공개하겠습니다. 요즘 이 추천주 때문에 매일 챙겨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추천드렸던 라메디텍에 이어서 이번에 추천드리는 종목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차트 보시는 것처럼 수급 패턴을 봤을 때 그동안 바닥에서 외국인과 기관 매집 이후 이제 막 큰 상승 흐름이 시작된 걸로 분석되는 종목 중 하나인데요. 이 종목은 아직 경제 뉴스에도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에도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따라서 종목을 확인하신 분들은 비밀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구독자인지 확인할 수 있게 지금 바로 현재 채널 구독 누르신 후 구독이라고 댓글만 남겨주시고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셔서 모든 이벤트 참여하기 누르신 후 제출까지 눌러주시면 제가 확인한 후 구독자분들에게 해당 종목을 저점에서 매수하실 수 있도록 종목명, 예상 목표 수익률까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설문은 댓글 가장 위에 고정되어 있을 겁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간단한 질문 몇 개만 답변해 주시면 10초면 끝납니다. 이 종목 단언컨대 이번 연도에 가장 많이 상승할 걸로 예상됩니다. 작년에 로봇주 놓치신 분들은 이번엔 절대 기회 놓치지 마시고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참여하신 분들도 얼마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글로벌 빅테크들이 한국 기업과 손잡는 걸까요? 작년에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이 CES 2025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AI의 다음 프론티어는 피지컬 AI다. 피지컬 AI가 뭐냐면 AI가 화면 속에서 나와서 실제 세계에서 무언가를 하는 겁니다. 생성형 AI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다면 피지컬 AI는 물건을 짚고 옮기고 조립합니다. 말로 대답하던 AI가 이제 손과 발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올해 CES 2026에서 그 예언이 현실이 됐습니다. 엔비디아가 두뇌를 만들면 누군가는 손을 만들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관절을 만들어야 하고 누군가는 센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부품들 없이는 아무리 똑똑한 AI도 현실 세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메타가 한국 기업을 선택했습니다. 메타는 광학식 촉각 센서 기술을 개발한 후 파트너를 찾았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로봇 기업 중에서 메타가 선택한 곳이 바로 한국의 워닝 로보틱스입니다. 왜 한국일까요? 한국은 이미 제조업 자동화에서 세계 1위입니다. 근로자 1만 명당 로봇 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정밀 제어 기술, 센서 기술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죠. 더 중요한 건 한국 대기업들의 전략입니다. 삼성, LG, 현대, SK 같은 대기업들이 로봇 시장에 펼치는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TSMC 전략입니다. TSMC가 뭘 하는 회사입니까? 애플이든 엔비디아든 퀄컴이든 누가 스마트폰을 만들든 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전부 TSMC가 만듭니다. 직접 완제품을 만들지 않고 모든 기업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전략이죠. 한국 대기업들이 로봇 시장에서 똑같은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테슬라든 피규어 AI든 아마존이든 누가 휴머노이드 시장을 장악하든 그 로봇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한국 기업들이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로봇소는 워닝 로보틱스가, 액추에이터는 로보티즈가, 감속기는 SPG가, 구동 부품은 우린 PTS가 공급합니다. 이렇게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가 팔릴 때마다 한국 기업 전체가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실제 투자 대상이 될 종목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워닉홀딩스입니다. 워닉홀딩스는 워닝 로보틱스 지분 90% 이상을 보유한 모 회사로 상장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가 특별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메타와의 협업입니다. 메타가 전 세계 수많은 로봇 기업 중에서 왜 한국의 워닝 로보틱스를 선택했을까요? 워닝 로보틱스가 만든 알레그로 핸드 VO는 16개 자유도의 로봇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테슬라 옵티머스의 실제 자유도 7개의 2배가 넘습니다. 기술력이 이미 검증된 겁니다. 여기에 메타의 광학식 촉각 센서 기술이 결합됐습니다. 손가락 끝에 고해상도 카메라를 탑재해서 물체의 형상, 압력, 텍스처까지 이미지로 시각화합니다. 1g 단위까지 실시간 감지가 가능하고 AI 프로세서가 내장되어 즉시 분석하고 반응합니다. 이건 단순 기술 제휴가 아닙니다. 실제 상용화된 첫 번째 제품입니다. 메타의 촉각 센서 기술이 적용된 로봇이 올해부터 본격 출시될 예정입니다. 메타는 이 분야에 4,8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것이 향후 추가 협력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워닉홀딩스의 현재 주가는 앞으로 다시 보기 힘든 저점 구간일 수 있습니다. 메타와의 협업이 본격화되고 실제 제품 출시가 성공하면 급등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는 코스닥에 상장된 액추에이터 전문 기업입니다. 이 회사가 만든 스마트 액추에이터 다이나믹셀은 세계 40여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고객사 명단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테슬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인텔 같은 글로벌 빅테크가 총출동했습니다. 여기에 삼성, LG, 현대차, BMW까지 로보티즈의 제품이 글로벌 표준이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술력도 압도적입니다. 다이나믹셀은 기존 액추에이터 대비 무게는 30% 가볍고 출력은 50% 높으며 가격은 40% 저렴합니다. 모터, 감속기, 제어기를 하나로 통합한 5인원 설계 덕분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LG전자가 지분 7.36%를 보유하며 2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LG전자는 베어로보틱스에서 1차로 20%를 확보한 후 추가 매입을 통해 51%까지 경영권을 확보했던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로보티즈도 같은 경로를 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적도 확인됐습니다. 작년까지 계속 적자였지만 올해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60%를 넘었고 영업이익률도 약 10% 수준으로 양호화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로보티즈가 오픈 AI의 휴머노이드 로봇에 액추에이터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불과 1년도 안 돼서 주가가 1070% 폭등했습니다. 만약 LG전자가 추가 지분 투자를 발표한다면 그 순간 주가는 상한가를 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로보티즈는 기술적 우위, LG전자의 콜옵션, 글로벌 고객사 확보, 흑자 전환까지 모든 조건을 갖춘 액추에이터 대장주입니다. 로봇손에는 액추에이터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감속기와 구동 부품도 핵심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SPG입니다. SPG는 코스닥에 상장된 감속기 전문 기업입니다. 감속기가 뭐냐면 로봇의 관절 역할을 하는 부품입니다. 모터가 아무리 빨리 돌아가도 감속기가 없으면 정밀한 동작을 할 수 없습니다. 모터의 빠른 회전을 느리게 바꾸면서 힘을 키워주는 게 감속기의 역할이거든요.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에 감속기가 수십 개 들어갑니다. 그런데 감속기 시장은 오랫동안 일본이 지배해왔습니다. 하모닉 드라이브, 나부테스코 같은 일본 기업들이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죠. 국내 로봇 기업들도 대부분 일본산 감속기를 수입해서 썼습니다. 문제가 생긴 건 일본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입니다. 반도체 소재 사태 기억하시죠? 로봇 부품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직접 나섰습니다. 국산화를 밀어붙이기 시작한 거죠. SPG가 그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기술력이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일본 부품 회사들과 견줄 수 있을 만큼 성능이 좋아졌고 가격은 일본보다 저렴합니다. 고객사 요구에 따라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하고 설비 투자를 통해 생산 능력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대기업들이 서서히 국산 부품 쪽으로 공급망을 옮기고 있습니다. 중국 리스크까지 부각되면서 국산화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지고 있죠. 로봇이 늘어날수록 감속기 수요는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SPG는 이 흐름의 핵심 수혜주입니다. 네 번째 종목은 우린 PTS입니다.
우린 PTS는 코스닥에 상장된 정밀 구동 부품 전문 기업입니다. 이 회사가 왜 중요하냐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핵심 구동 부품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CES 2026에서 휴머노이드 실물 공개가 예고되자 가장 먼저 급등한 종목 중 하나가 우린 PTS였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 아틀라스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니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대차 그룹은 연간 3만 대의 아틀라스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게 현실화되면 우린 PTS의 부품 수요도 함께 폭발합니다. 단순 계산을 해봅시다. 로봇 한 대당 구동 부품 가격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3만 대면 연간 300억 원 규모의 시장입니다. 여기에 다른 휴머노이드 업체들까지 고객사를 확보하면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우린 PTS의 강점은 또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와의 협력 경험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극한의 정밀도를 요구합니다. 이미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했다는 건 다른 글로벌 로봇 기업들에게도 납품할 수 있는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향후 5년간 125조 원을 국내에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투자의 상당 부분이 로봇 관련 인프라에 들어갑니다. 우린 PTS는 이 거대한 투자에 직접 수혜를 줍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SPG는 감속기 국산화의 핵심입니다. 일본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대기업들의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우린 PTS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직접 수혜를 줍니다. 현대차 그룹의 대규모 양산 계획이 현실화되면 실적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코스피에 상장된 휴머노이드 로봇 전문 기업입니다. 국내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들어서 실제 납품까지 할 수 있는 회사는 지금 기준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거의 독보적입니다. 이 회사의 가장 큰 강점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1차로 지분 10.2%를 확보한 후 추가로 4.8%를 더 매입해 14.9%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에는 콜옵션을 발동해 20%를 추가 인수하면서 총 35%까지 확대했습니다. 이제 삼성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입니다. 삼성이 2026년부터 휴머노이드 로봇을 본격적으로 양산할 계획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 과정에서 핵심 협력사가 됩니다. 삼성의 자금력과 제조 능력,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로봇 기술이 결합되면 글로벌 시장에서 강력한 플레이어가 탄생합니다.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아직 적자 구간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막대한 연구 개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흑자 전환 시점을 지켜보면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이 투자 타이밍일까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3단계 프레임워크를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1단계는 하드웨어 신뢰성 확보입니다. 고장률을 0.1% 이하로 낮추고 1년 연속 작동을 실증하는 단계죠. 2단계는 고객 배포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테스트하고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3단계는 대량 생산입니다. 지금 전 세계 모든 휴머노이드는 1단계에 있습니다. 테슬라도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중국 기업들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3단계 때 투자합니다. 확실해 보이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주가가 10배 오른 뒤입니다. 기회를 잡는 사람들은 1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되는 시점에 투자합니다. 병목이 해결되는 바로 그 순간이거든요. 업계 전문가들의 예측은 2026년 중반에서 2027년 사이입니다. 누가 먼저 고장률 0.1% 이하를 달성하는가? 누가 먼저 1년 연속 작동 실증 데이터를 공개하는가? 이게 판단 기준입니다. 개별 종목 변동성이 부담스러운 분들께는 ETF도 대안이 됩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타이거 코리아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ETF를 출시했습니다. 국내 휴머노이드 밸류체인을 담은 ETF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SPG 같은 핵심 기업들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휴머노이드가 핵심 주제로 부상하면서 이 ETF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 리스크를 분산하면서 로봇 테마 전체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께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CES 2026이 보여준 로봇 시대의 핵심을 확인했습니다. 로봇 시대의 진짜 승자는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 아닙니다. 로봇의 손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원익홀딩스는 메타와 협업하는 로봇손 기술의 선두주자입니다. 로보티즈는 흑자 전환에 성공한 액추에이터 대장주입니다. SPG는 감속기 국산화의 핵심입니다. 우린 PTS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직접 수혜를 줍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의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연간 3만 대 생산 공장을 짓고 메타가 한국 기업을 파트너로 선택하고 LG전자가 부품사 지분을 사들이는 이유 전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전환점입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주가가 10배 오른 후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투자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더욱 깜짝 놀랄 만한 소식 하나 더 전달드릴 건데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 채널이 구독자 10만 명을 돌파한 기념으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봐도 돈이 되니까 항상 뉴스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저 뉴스로 인해 어떤 종목이 오를까 생각해야 한다고 했죠. 여러분들, 제가 지난날에 여러분들께 드렸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지난 8월에 유리기판 관련 대형 계약이 성사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여러분들께 이번 유리기판 계약 성사를 시작으로 유리기판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라고 했었죠. 안 그래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AI 반도체 수요가 확대되면서 유리기판 도입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계속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유리기판 기술이 세계적으로도 상위권 안에 드니
우리나라 유리기판 관련 회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저는 예전부터 끊임없이 어떤 종목이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줄까를 생각하면서 뉴스를 시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제 계좌를 차곡차곡 불려나갈 수 있었죠. 이렇게 강력한 뉴스들이 떴을 때 부자들은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회사는 어디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자들의 눈으로 봤을 땐 뉴스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저는 그러한 부자들의 사고방식을 배워서 그대로 따라한 것뿐이고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최근에 또 한 번 강력한 뉴스가 줄줄이 뜨고 있죠. 바로 미국의 심한 관세 때문에 그 여파로 여러 나라들이 조금씩 중국과의 거래를 트고 있다는 뉴스들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뉴스들을 보면서 거봐 역시 저렇게 될 줄 알았어 같은 이야기를 하며 트럼프의 정책을 비판하고만 있을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 이미 부자들은 벌써부터 이러한 시장의 흐름 속에서 반드시 수혜를 입게 되는 회사를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그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부자들의 커뮤니티에서는 이러한 뉴스들의 최고 수혜주로 꼽는 종목을 중국 무역과 관련되어 있는 이 종목 딱 하나로 귀결짓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저에게 이런 수익을 안겨줄 이 종목을 관심 종목에 추가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채널이 구독자 10만 명을 넘기게 돼서 감사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이 종목을 참고하시라고 공개할까 합니다. 다만 이 영상에다가 종목을 공개해버리면 구독자가 아닌 분들도 다 보게 되니까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게 영상 설명란이랑 고정 댓글에 링크를 하나 남겨놓겠습니다. 지금 폰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신 후 영상 제목 밑에 더보기를 눌러주시면 파란색 링크가 보일 거예요. 그대로 링크를 눌러주시게 되면 참여 페이지가 뜨는데 거기에서 안내대로 체크하시고 종목을 받으실 연락처만 남기고 제출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확인하는 대로 구독자 전용 정보로 바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주가가 더 올라가기 전에 늦지 않게 관심 종목에 추가하셔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만간 이 종목에 큰 수급이 들어올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저희 구독자분들이시라면 늦지 않게 참여하셔서 제가 드리는 구독자 10만 명 감사 이벤트를 제대로 누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좋은 종목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